제4절 항고입니다. 자, 항고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죠. 그래서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건데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절차상 사항에 대하여 종국 전 재판입니다. 그래서 법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결정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는데 이걸 항고라 그러는데 그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전부터 볼까요? 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03조. 판결 전 결정에 대한 항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외에는 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와 같은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치하는 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405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405조, 즉시항고 제기기간,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재항고, 우리가 즉시항고, 재항고를 또 특별항고라고도 하죠. 자, 항고법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봅시다 이제. 그러면 항고 종류에는 크게 나눠서 일반 항고, 그 다음에 특별항고, 특별항고를 또 재항고라고 한다. 그래서 소송법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하며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특별항고, 재항고라 하며 그 이외의 항고를 일반 항고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항고는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항고에서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즉시 항고 제기간 3일이라는 것은 법전에 이제 바로 배웠고, 항고 제기가 있을 때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보통 항고와 구별된다. 즉,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공소 기각 결정, 상소 기각 결정,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일단 뒤에 요 부정적인 말, 기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나 취소라는 거, 구속 취소 결정, 구속 후 집행 정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즉시항고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돈과 관계되는 것, 이건 전부 다 즉시항고 사유. 소송 비용 부담 결정이라든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집행유예 취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재심 청구 기각 안 받아져 버렸죠. 재심의 경우에는 기각이든 아니든 다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배우는데 증거보존 청구 기각 결정, 상권권 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기타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 국민 참여 재판 배제 결정. 이 부분.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즉시항고 사유가 몇 개인가 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부정적인 말이 나왔죠. 대해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구금, 보석,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보통항고 할 수 있는 것. 자, 맨 앞에 우리가 배웠던 구금이나 보석,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을 유치하는 결정. 자, 이 부분에서는 보통항고할 수 있다는 것.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통항고 허용되지 않는다. 자,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 그래가지고 증거보존 청구를 기각하는가,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이라든가 국선 변호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항고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죠. 항고법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통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판례를 볼까요? 1.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그 제기 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의 성격이라든가 형사사법의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405조가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유언적 법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에서 그 결정을 하면서 유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한 외에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그랬죠. 바로 앞에. 3번 어떠한 특정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 여부 제청 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 상소되었을 때도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 데 불과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나 재항고는 할 수 없답니다. 자, 4번 검사가 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항고 유서를 첨부하였는데도 항고심은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 기록 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 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412조에 따라서 별도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라고 봐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재항고를 한번 봐볼까요? 재항고. 재항고라는 것은 항고법원, 고등법원 2심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고법원, 고등법원 결정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죠. 1심에서 2심 가야 항고니까. 그러나 2번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때 안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다. 특별항고다. 이것은 다 대법원에 하는 것이다. 이걸 도표로 한번 봐보죠. 자, 일반 항고, 재항고. 이건 2심이고 이건 3심이라는 거. 그러면 일반 항고는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의 차이는 뭐냐? 즉시 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즉시 항고의 기간은 3일이고 제기 시에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는 거. 그러나 보통 항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두 가지 비교인데, 자, 그렇다면 허용 여부 그랬죠? 자, 허용 여부 전부 보면은 쭉 보면 아까 봤던 기각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취소,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것 쭉 아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항고는 구금, 보석,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결정이든가 피고에 대한 감정 유치에 대한 결정, 요 부분은 보통 항고입니다. 보통 항고입니다. 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 허용 여부 그랬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다. 영장을 기각하는 데에서는 즉시 항고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부분이고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재항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 하나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는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뭐 볼 필요 없지만 이 부분하고 보통 항고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항고심의 절차, 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권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인도 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항고장은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즉시 항고 제기기간 3일이라고 했지만 보통 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단 원심 결정이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될 때는 애유로 합니다. 이렇게 항고를 할 때 원심법원의 조치, 항고 기각 결정을 끝내버려야 할 것은 원심법원은 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의 것이 명백한 데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 바꿔버리는 거. 원심법은 항고 이유가 있다 할 때는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결정을 경정해야 된다.
항고법원의 송부, 항고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됩니다. 자,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면 항고법원도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고법원은 송부받는 날 며칠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냐면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항고인에게 통지하더라 항고인은 이 부분은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눈여겨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1번 형사소송법 411조에서 항고법원은 1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송부하거나 항고부분의 요구를 받아 송부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는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검사가 1심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면서 항고 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이거 앞에서 했던 게 또 나오네요. 원심 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이라도, 자, 검사가 상세히 항소이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자, 형사소송법 412조에 따라 별도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했던 그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 3번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을 기각한 1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411조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항고에 의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송달한 날 바로 즉시 항고를 기각한 것, 이건 위법하답니다. 그렇다면 항고 제기 효과 봅시다. 이건 계속 봤답니다. 즉시 항고 기간 내에 그 제기가 있을 때 재판이 집행이 정지된다. 보통 항고는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겠죠. 단 원심 법원 또는 항고 법원의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자, 항고심의 심판의 범위. 항고심은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를 모두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범위도 항고 이유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은 결정이 된 것이 구두변론을 거치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는 항고 사건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것도 검사의 의견도 의무적이다. 항고법원의 결정. 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이 위배되거나 항고권 소멸의 것이 명백할 때 원심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된다. 항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도 같죠. 취소 결정,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할 때면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항고 사건에 직접 재판해야 한다. 다음에 이제 준항고는 뭡니까? 416조의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 417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법관 소속의 법원이나 또는 관할 법원의 처분 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제도를 통틀어서 준항고라고 합니다. 성질은 이것은 상급 법원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상소는 아니겠죠. 그러나 재판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점에서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면 준항고의 대상부터 봅시다. 준항고는 1.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입니다. 엄격하게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니면 준항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됐죠. 다음 각고 1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그 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 자,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무로 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치를 명하는 재판.
4번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하는 재판. 자, 전항의 청구를 받을 때는 어디에서 결정을 한다? 합의부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준항권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3일 이내에 해야 된다. 1랑 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있을 때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과태료 비용 비상. 돈과 관계된 것은 이건 즉시항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417조 동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은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처분과 제400, 243조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기구 관할 법원, 직무집행지에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행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재판장 수명법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감정하기 유치하는 것,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하는 재부. 이 경우 준항고가 있으면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이 비용과 관계된 것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 밑에 말은 수서법원의 구성원이 수임 판사나 수탁 판사가 행한 재판에서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단독 판사의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위에 417조에 나와 있던 겁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처분이 불복이 있을 때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이나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행한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결동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뭘로 본다?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답니다.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32조 규정에 의해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압수물의 환부된 처분을 권하는데 압수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판례요. 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감호수용조 보호감호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 후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과 아울러 자녀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준항고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면 사회보호법 42조와 형사소송법 489조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무엇에 대해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가 조금 중요하죠. 형사소송법 420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은 준항고라고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하면 수서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 영장을 발부한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 재판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의해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그랬죠. 나아가 같은 법 402조 403조에서는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에 대한 재판은
그와 같이 항고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것. 4번 판례는 중요 판례로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준항고의 방식.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3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지방법원의 준항고 청구할 때 어디에서 결정한다? 이건 합의부 관할입니다. 준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준항고는 원칙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죠. 그런데 아까 돈과 관계된 것이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과태료 비용 배상을 명하는 재판의 준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관할법원, 재판장, 수명법관의 준항고 사건은 그 법관 소속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직무집행지 관할법원이나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합의부의 사무의 관할에 속한다. 준항고에 대한 불복 방법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 밑에 판례를 볼까요? 형사소송법 416조, 410조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명령,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바, 이는 제1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